끝나자 강원도가 도청 이전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 외에 다른 후보지까지 검토하자는 공론화 진행 여부에 지역사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밤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야간 산불 진화 헬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상 이유로 낮에만 활동했던 헬기가 야간 현장에도 투입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도내 72만여 가구별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레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돼 도내 관광지와 공공시설이 단계별로 개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7일째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5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자는 10명으로 춘천 6번째 확진자가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어제보다 1명 늘었고 4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는 지난 3월 3일 확진 판정을 받아 63일째 입원해 있는 11번째 확진자를 제외하고 모두 퇴원했습니다. 한편 징검다리 연휴에 인파가 몰리면서 강원도는 내일까지 주요 관광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합동 점검을 이어갑니다. 4.15 총선이 끝나자 강원도가 도청 신축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도의회에 청사 건립을 위한 조사 용역 예산안을 제출한 건데요. 이번에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가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린 도청 이전 문제. 당시 춘천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공론화 요구와 함께 유치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4.15 총선 이후로 청사 이전 논의를 미루기로 한 상황.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금 강원도가 도청 신축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난 지 닷새 만에 청사 건립 TF를 출범시켰고 조직을 꾸리자마자 지난주 도의회에 청사 신축 관련 용역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지난해 계획한 예산안을 그대로 내놓으면서 또다시 춘천 내 신축 이전만 검토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춘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그 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예산 용역의 내용이 춘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인지 일단 그 부분부터 분명히 해서. 하지만 강원도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른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나갈 부분이지 뭘 다 정했다고 이렇게 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뭐 부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죠. 오는 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공론화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이번 고성 산불에서도 봤지만 제일 중요한 장비는 바로 진화 헬기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동원할 수가 없어서 인력만으로 밤새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야간에도 출동할 수 있는 진화 헬기가 그래서 꼭 필요한데 바로 이 헬기가 시범 비행에 들어가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안동 산불 사흘째인 지난달 26일 해가 지면서 곳곳에서 잔불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진화대원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 이때 야간 진화 임무가 가능한 국내 최초의 진화 헬기 수리온 한 대가 어둠을 뚫고 이륙했습니다. 첫 실전 진화 임무였는데 이 헬기는 한 번에 2톤씩 모두 4번 8톤의 물을 뿌려 성공적으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감수 능력으론 중형급인 이 헬기는 조종사가 야간 투시경으로 불 자체는 물론 불이 번져가는 산등성이와 계곡 등 지형까지 모두 선명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야간 비행에서도 해당 지형에 어떠한 위험물이 있는지 지금도 보시는 이런 분홍색 라인이 고압선입니다. 이런 안전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장착돼 있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일 때는 언제든지 계기 비행을 통해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하지만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야간 산불 현장에 실제 헬기가 투입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1일 고성 산불에서도 이런 이유로 밤에는 투입하지 못했고 동이 튼 다음에야 진화 헬기 39대를 투입해 불과 2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헬기를 야간에 투입하려면 풍속은 초속 5m 이하여야 하고 지형도 낮부터 충분히 익힌 경우라야만 가능합니다. 또 물을 담는 것도 반드시 지상에 착륙한 상태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까다롭다 보니 실제로 야간 진화 헬기를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드론이나 아니면 저 수리용 같은 그 야간 진화 헬기를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잡아준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로 이렇게 산불이 크게 번지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산림청은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오는 2025년까지 야간 진화 헬기를 10대까지 도입하고 충분한 훈련을 통해 그 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를 시작으로 강원도민들에게도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을 통해서 지방 부담분인 320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내 모든 가구에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민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4,345억 원. 강원도 내 72만 1,000가구별로 가구 수원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국비 80%에다 강원도 등 지자체가 20%를 부담합니다. 강원도는 지방비 632억 원 가운데 50%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재난관리기금과 재구호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16억 원은 시군이 감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한테 아주 빨리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별도로 이걸 가지고 뭐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구호기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 월요일 17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상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최소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지급수단, 즉 신용카드 충전이나 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다릅니다. 또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춘천시만 별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 적게 지급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처리돼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합니다. 이에 맞춰서 도내 공공시설과 관광지도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군장병들도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외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공시설이 가장 먼저 개장합니다. 이미 춘천과 원주에서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처럼 실내에서도 거리를 두고 관람이 가능한 시설도 개장합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단체 관람을 제외한 개인 관람객에게 6일부터 제한적으로 개관합니다. 다만 도서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밀집시설의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에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춘천의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도 당장 6일부터 개방돼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취소된 앞선 축제들과는 달리 이달 중순 이후 예정된 춘천 마임축제와 삼척 장미축제는 축제 개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부대에 발이 묶인 군 장병들도 지난달 24일 외출이 재개된 데 이어 오는 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강원도 내 확진 환자는 지난달 17일 이후 2주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데다 초여름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단계별 등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의 등교 시점을 오는 6일에 발표합니다. 13일에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범위를 전교생 60명 이하로 결정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도내에는 초등학교 376개 가운데 181개, 중학교 163개 가운데 67개 학교가 13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6일 등교 시점은 물론 방역 기준, 교육과정 운영 계획,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대응책도 함께 발표합니다. 도내 소규모 학교 상당수는 긴급 돌봄으로 사실상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어 등교 개학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불규칙한 근무 환경, 폭언, 폭행 등으로 신규 간호사의 44%가 1년 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며 업무 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운동이 단순 감사 표현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의료원이 오는 6일부터 모든 부문의 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원주의료원은 외래, 입원 병동,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재개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클린존으로 꾸려진 병동은 매일 방역과 소독을 진행합니다. 선별진료소와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호흡기 환자를 전담으로 진료하는 안심진료소도 함께 운영됩니다. 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의료원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증상 확인과 발열 검사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말에 문을 닫았던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다시 개장합니다. 원주시는 간현관광지 관광시설이 오는 6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관광지인 출렁다리와 하늘바람길을 비롯해 공연장과 족구장, 모래축구장 등이 문을 열며 캠핑장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당분간 기속 휴장합니다. 원주시는 운영 재개에 앞서서 추가 소득을 완료했으며 생활 방역 지침에 따라 출렁다리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신원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발맞춰 국방부가 오는 8일부터 군장병 휴가를 정상적으로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22일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없고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그간 중단됐던 휴가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장병들의 외박과 면회는 오는 8일 휴가 시행 이후 감염 추이를 살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제한됐던 간부들의 출타도 허용됩니다. 이달부터 석 달간 강원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까지 강원도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10개 세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29개 세대의 30%인 1,519세대가 줄어든 수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주시 판부면 백운산 일원에 체험과 휴양시설을 갖춘 농촌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원주시 백운산 98,800제곱미터의 부지에 1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농촌 테마파크를 추진하며 사계절 정원과 들판 놀이터 등을 갖춘 화훼 체험원과
약용식물, 과수, 산나물 재배원 같은 농업 체험관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과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본격적인 물놀이철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에 시작되는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에 앞서 동강과 서강 등 53곳 물놀이 관리 지역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사고가 잦은 곳은 폐쇄나 접근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는 18살에서 70살 미만의 건장한 남녀 67명을 뽑아 물놀이 안전 요원도 모집합니다.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오늘 네덜란드군 6.25 참전비를 참배하기 위해서 횡성에 방문했습니다. 도너바르트 대사는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네덜란드군 6.25 참전비와 오후된 중령비를 참배하고 장신상 횡성 군수를 만나 상호 교류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네덜란드 6.25 참전 기념비는 1975년에 국방부가 횡성에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 모양으로 건립한 조형물입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 한지 문화 육성을 위한 전시체험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내년까지 무실동 한지 테마파크 원형 광장에 58억 원을 들여 전시체험실과 야외 공연장, 주차장 등을 갖춘 1,500제곱미터 규모의 한지 전시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지난 2010년에 조성돼 한지 축제와 한지 대전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산업통상자원부 생체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체온과 혈압 같은 생체 데이터 수집 기기를 생산하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과 시험 검사, 장비 활용 교육 등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지원하며 모두 86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의료기기 업체 또는 관련 기업 200여 곳 가운데 70%가량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내 주요 국가 하천의 관리 상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27일까지 북한강과 소양강, 평창강, 원주천 등 9개 국가 하천 842km 구간에서 해당 지자체와 함께 하천 점용 상황과 시설물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과 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폐기물, 자재, 무단 적치 등의 행위를 파악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4월 말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012건에 3,800만 원이며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대부분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